자, 오늘은 그 레고 블락 코딩으로 그리고 도잇 거북 명령으로 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런 창의 코딩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codingmath.org 저번 시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가 되게 스누코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코드.org. 자, 여기에 그런 영재원이나 창의 코딩하는 그런 과제 제출 게시판들이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웹의 서버에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 자유학년제라든지 뭐 이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codingmath.org라고 하는 것을 codingmath.org 이 주소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이 주소가 지금 서버가 스누코드.org하고 서버가 같아요. 같은 서버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codingmath.org라고 해서 저기 페이지에다 http 넣고 가게 되면은 여기처럼 codingmath.org라고 나오지만 자동적으로 뒤에 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게시판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그 뭐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스누코드.org 서버에 같은 서버에 있는 게시판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터부기성의 레고 블락 코딩을 이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그 전편에 대한 설명은 이미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올라가 있고 자,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그 두잇 거북 명령하고 뭐 정직권이라고 하는 거 레고 블락과 같은 거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면은 고쳐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한번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가 보면은 터부기성 레고 블락 코딩을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코드 저기 뭐 웹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인데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크게 되면 화면 사이즈를 좀 줄여보세요. 화면 사이즈를 줄이면은 이렇게 왼편에는 거북이 명령이 될 수 있는 곳하고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동영상에는 이게 왜 제목이 레고 블락 코딩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그 앞에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레고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되는 블락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연결하여서 마찬가지로 두잇 거북 명령도 이 로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기본되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코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는 레고 블락처럼 대문자 S 하게 되면 이런 블락을 만들고 ZX와 이런 블락을 만들어서 이 블락을 연결해 갖고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만리장성과 같은 거 성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자,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은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거북이가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블락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명령인데 이제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위치들을 다 해집합을 모으게 되면 그 자체가 레고 블락으로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직 구원이라고 해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정직, 그다음에 원과 구의 방정식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레고 블락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 정사각형, 직사각형도 뭐 반지름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사실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반지름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같은 이 정직 구원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이 기본 개념으로 이런 4개의 레고 블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begin XYZ 밑에는 정직권이라고 한다든지, 뭐 물론 정직권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에 나오는 3차원 평면의 방정식이나 뭐 입체 방정식, 입체 부등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조건을 제시하면 되니까. 그리고 begin XYZ 위에는 do it 거북 명령,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위치에 블락을 하나씩 만드는 큐브 명령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begin XYZ를 기준으로 위에는 원순화할법, 밑에는 조건 제시법을 한다고 하는 것도 계속 제가 동영상에서 강조한 바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든 것은 전부 조건 제시법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 있는 그 발코니를 만든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뭐 그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레고의 정직권과 같은 레고 블럭의 코딩 명령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를 통해서 doit 명령으로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해서 하는 명령을 융합해서 우리가 어떤 창의 코딩을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창의 코딩은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면서 하는 코딩을 얘기해요.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3차원 VR로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3D 프린터를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든 것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남들과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playing, making을 먼저 해야죠. making, 그 다음에 이제 playing하고 놀고, 쉐어링, 남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창의 코딩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어떤 그런 성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거북이 성을 만들고 뭐 지붕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begin XYZ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창의 코딩 실습할 수 있는 거를 코드를 2가지를 줬는데, 이 2개의 코드를 좀 고쳐서,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융합을 시켜도 되고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begin XYZ 밑에는 명령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원소 나열법만 갖고 한 것인데, 명령을 잘 보게 되면 do it SXYZ, 이거는 대문자 레고 블락인 SXYZ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고, 물론 소문자 STUV 뭐 꺽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문자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거북이한테 미리 알려줘야, 왜냐하면 이런 SXYZ 이런 문자들을 우리가 치안이라든지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혼동이 오니까 맨 처음에 대문자 S하고 XYZ를 우리가 뭐 리저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거북성을 만드는 그 레고 블락으로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혼동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와 소문자 명령을 융합해서, 그리고 이제 요 명령과 요 명령을 2번 반복하는 것이 이제 반복 2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이에요. 자, 요거는 보게 되면 이 성이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이 한쪽을 만들고 나머지를 요거를 다시 반복하게 되면 대칭 모양으로 만든 어떤 성, 한번 여러분이 실행시켜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거북이로 이제 우리가 어디다 지금 주입 명령은 거북이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니까 끝난 다음에 거북이를 특정한 위치에다 이렇게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2, 6이라고 하는 거, 여기 끝에 고트는 3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어떤 요거는
거북이는 어떤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어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영직 우리는 지금 마인크래프트 이런 곳에는 우리가 육면체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뭐 블락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영직각, 일직각, 이직각, 삼직각이라서 이건 삼직각 방향. 삼직각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270도 방향이라는 거죠. 270도 방향은 결국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남쪽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지금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0번 블락으로 S를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조건제시법은 이미 있는 블락을 새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차 구조에 의해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두입 명령이 더 우선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위치를 갖다 부수게 되면 저 앞에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우개 역할을 해가지고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만든 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자, 여기에 이거는 비긴 XYZ 밑에는 아무 명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긴 XYZ를 누르게 되면 조건제시법으로 명령을 만드는 것인데 조건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지금 제가 새로 웹브라우저를 바꿨는데 이거 제가 그거를 잘 안 했더니 얘가 좀 이런 일이 좀 약간 늦어졌네. 그래서 아무 어떤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세미콜론을 찍게 되면 이렇게 XY 축에 이제 좌표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좌표계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비긴 엑셀 그 세미콜론 찍어서 3차원 공간은 만들어졌지만 아무것도 조건 제시법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실행 버튼이에요. 실행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저 위에 있는 그 doit 거북 명령을 가지고 만들게 되죠. 다시 묻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그 조건제시법이나 이런 게 지금 여기에 x좌표가 64 마이너스 64에서 플러스 64 뭐 y좌표도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128의 3승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가 있어요. 약 280만 개예요. 조건제시법은 그 280만 개에다가 블락을 다 지정하는 거예요. 0번 블락을 지정하거나 1번 블락을 지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코드를 창의 코딩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저 안에서 일어나는 280만 개의 좌표에다가 뭘 넣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위에 있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왔는데 지금 바로 여기 보면 그 닌자 거북이가 여기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아까 여기처럼 거기로 간 다음에 본래 여기 앞에 벽이 있었는데 벽을 뚫고 지금 닌자 거북이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잘 보게 되면은 이 성벽이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여기 좌표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탑을 쌓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빨간 그 플러스 있는 위치에다 놓고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큐브의 위치에 좌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곳이 x 좌표는 5고 0이고 y 좌표는 이거 층수는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층수가 6, 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북이를 이 빨간 곳 위에다가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블락이 있는 곳이 6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려면 거북이한테 보내려면 고to x 좌표하고 y 좌표는 같지만 요거는 돌이 있는 곳이고 돌 바로 위에다가 우리가 거북이를 올려야 되니까 7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6이라고 하게 되면 6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북이가 얼굴만 나와 있을 거예요. 몸은 저 벽돌 속에 들어가 있고 거북이는 벽돌 속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나타나거나 아예 벽돌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거북이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거북이가 어떤 벽돌 속에 좀 갇혀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위치로 이렇게 가면서 특정한 곳에 여러분 이제 Z 키를 누르면 줌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어떤 명령이고, C는 close, 가까이 가는 명령이에요. 가까이 가는 명령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가서 우리가 여기 빨간 코 돼 있네. 여기다가 내가 찍으면 요곳에 지금 위치가 -1, 1이에요. 그죠? 현재 거북이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눌렀는데 0, 1, 5로 되어 있는데 0, 1, 5. 그건 0, 1, 5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 여기 나오는 0, 1, 5는 지금 요 벽돌에 지금 위치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거북이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 위에 있으니까 0, 1, 6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고트 명령에서 아까 0, 2, 6이라고 하고 3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Y축으로 0, 2, 6이라고 하는 게 Y축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 있는 위치, 요 뒤에 있는 위치. 그 뒤에 있는 위치에 남쪽 방향으로 보게 한 게 요거예요. 요 명령이에요. 여기로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입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쪽 방향이니까 앞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요? Y좌표가 감소하면서 일로 가겠죠. 일로 가면서 본래는 여기 그 피라미드 그 상암 벽돌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서는 얘가 서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좌표를 알고 싶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좌표를 알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위에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정직구원 바로 요 위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나무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성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좀 만들어서 창의 코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더 재밌어 하는 거는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있는 성을 만드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 뭐그 그 남대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수원에 있는 그 행궁을 만든다든지 석굴암을 만든다든지 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만든다든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가면은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엔 아크로폴리스에 가게 되면 아크로폴리스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뭐 같이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곳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극장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원형은 아니고 원의 반쪽만 이렇게 사용해서 극장을 만들고 토론도 하고 뭐 영화를 반영하고 요새는 여기서 이제 음악회도 열리고 그러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은 완전히 타원형이죠. 원형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거기서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검투사들이 싸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원을 쓴 것이고 로마의 콜로세움은 원을 만들었죠. 원형 타원을 만들었죠. 오케이. 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 그리스 주변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도 옛날에 이스라엘이 뭐 로마의 지배받고도 그랬지만 하여간 이 연극을 하는 곳은 반원만 쓰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시키면 여기 보게 되면 begin XYZ 아래에 이렇게 명령이 있죠. 이렇게 명령이 있는 것이 이제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begin X 누르면 그거는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 begin XYZ 명령이 아예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건제시법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 조건제시 원소 나열법으로 비긴 XYZ 위에다가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기를 세운다든지 뭐 나무를 세운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80만 개의 좌표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순차 구조에서 실행이 되니까 빨리빨리 280만 개 좌표에다가 뭔가를 대응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지하 세계가 있는데 지하에도 마이너스 64층까지 있어요. 지하 세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없으니까 여기 Z가 나타나는 쪽이 우리가 층수잖아요. 지하 세계는 우리가 안 쓰니까 지하 0층 이하나 미만이나 그다음에 33층 이상을 우리가 안 쓸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이거는 뭐뭐 이거나 and or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or를 이렇게 나타내요.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는 뭐 and or를 쓰지만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많은 언어에서 자바스크립트 많은 언어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니까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은 거기를 0번 블락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0번 블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둬라 그 뜻이죠. 자 여기는 아까 조건제시법은 사실은 처음에 아무리 내가 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북이가 마지막에 가서 부수고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조건제시법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명령문이 실행되다가 리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 밑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밑에 아무리 다른 걸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요. 그 얘기는 근데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는 0번 블락을 만들려고 하는 게 6번에 먼저 와 있으면 이 밑에다가 아무리 뭐 지하에다 뭘 만들려고 뒤에다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 맨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이미 리턴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begin XYZ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명령문이 저기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명령도 거북이 명령은 아래에 쓰는 것이 끝까지 남는 것이고 begin XX는 위에 쓰는 것이 거기가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시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 begin XYZ 위에는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begin XYZ 아래에 있는 명령만 우리가 쓰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코드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자, 여기 왼쪽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 자, 여기 이제 그 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저기 원형극장을 하면 예를 든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 거기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저기 뭐야 닌자 거북이가 서 있네요. 닌자 거북이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보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저기 기본적으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 플러스 x축, 여기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파란 쪽이 자석에서 보면 자석의 플러스 쪽이 남쪽을 가리키고 빨간 것이 이제 북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거 외기 어려우면 남쪽에는 자유대한민국이고 북쪽은 그러니까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닌자 거북이는 여기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1인 곳에 가 있어. 빨간 곳에 가 있고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예요? 영직각, 영도 방향,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서 서 있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비긴 엑셀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디폴트로 맨 처음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명령들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콜로세움의 층수가 33층을 넘지 않아요. 그 33층 이하에는 우리가 안 만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마인크래프트 저기 터틀크래프트 여기에서는 지하세계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세계를 쓸 때에는 지하세계를 내가 안 쓴다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디폴트 속도만 가기 때문에 여기 지하가 있죠. 여기 지하의 세계, 큰 세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도 안 쓰는 것이거든요. 이곳에 우리가 여기는 그러니까 280만 개의 절반이니까 약 140만 개가 있잖아요. 140만 개에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항상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것이 없으면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그냥 클로즈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그 축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항상 나타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0층에 있는 이 풀밭은 우리가 없앨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저 밑에 건 디폴트로 남게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저 위에 삼각 프리즘 모양의 어떤 지붕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 기둥이 지금 6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 파르테논 신전의 밑에 암석에 해당하는 곳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0층 땅에다가 보면은 풀밭을 제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암석을 닫고 1층에다 닫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 명령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명령이 바로 그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0층이잖아요. 여기 0층이고 여기 지금 1층이거든요. 1층. 그러니까 Z가 너무 그렇죠. 쓰는 것은 Z가 교육하면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건 Z를 영어로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여기 보면 이거지. 같으면 그러니까 0층에만 0층과 0층 이게 원래 end거든요. end 뭐뭐이고, 그러니까 0층이 되면서 중심이 0, 25, 0이면서 그다음에 가로의 반지름이 16이고 세로의 반지름이 21이면서 0층이면 0층만 만들려는 거죠. 9번 블락이라고 만들어라. 9번 블락이 암석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밑에는 중심은 같아요. 중심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여기 반지름이 가로의 반지름이 하나 작고 세로의 반지름도 하나 작네요. 그죠? 여기 1층에다 만들어라. 9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위는 약간 길이가 가로 세로가 하나씩 작은 뭐가 돼요. 그래서 1층에 이런 디딤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디딤돌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 구성하고 있는 그 기둥을 만드는 건데, 그 기둥은 우리가 원 명령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 10이에요. 그죠? 플러스 10으로. 그리고 y축으로 가면서 만들었는데 y축으로 15, 25, 35, 10씩 끊고 여기도 15, 25, 35. 그다음에 층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몇 층? 여기가 2층부터 시작하는 거죠. 2층. 왜냐면 1층은 여기 이미 여기 암석에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만드는데 기둥은 2층부터 시작해요. 2층부터.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2층부터 시작하는 거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이니까 원의 반지름을 얼마로 잡았어요? 원의 반지름도 전부 2로 똑같아요. 원의 반지름도 2를 똑같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end에서 z가 20보다 작으면 그 얘기 뭐냐면 시작은 2층이지만 이 꼭대기층은 얼마란 얘기예요? z가 20보다 작으니까 20층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9층까지라는 얘기예요. 19층까지. 그러니까 2층부터 19층까지 원기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블락이냐면 40번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40번 블락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6개 기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반복 알고리즘, 우리가 포넥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이거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규칙이
여기 이제 10씩 증가하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쓰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좌표가 밑에 있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15, 2 그런데 이제 반지름을 2로 하는 원기둥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여기 6개 나오는 그 원기둥을 이제 그 코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 위에 이제 그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지붕을 완전히 위에서 보게 되면 지붕이라고 하는 게 그 직사각형이 쌓아 올라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저 맨 밑에 층에 그 맨 밑에 층이 얼마겠어요? 아까 저기 저 보면 기둥이 19층까지 왔으니까 저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지붕의 맨 밑에는 20층이 되겠죠? 20층. 맨 밑에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21층도 있고 22층, 23층 이렇게 올라와서 각각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맨 끝에는 이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수가 올라가면서 점점 그 가로의 길이가 작아지는 직사각형을 모으면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뭘 모아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저기 수학에서는 모든 걸 3차원은 2차원을 모아서 만들고 2차원은 1차원을 만들어서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을 할 때 적분할 때에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2차원을 배우기 때문에 1차원 길이들을 모아서 2차원 길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게 되면 그 여기에 한 줄, 단 한 줄로 이 지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 한 줄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요거를 내가 19층이라고 했네. 요거는 20층으로 하는 거 좋은데. 이거 뭐 그러니까 19층으로 했으니까 사실 요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아까 19층 저기 저 기둥이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그 이 큰 저 위로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저 명령은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지붕을 이렇게 놓고 보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저기 x 좌표는 0이고 y 좌표 지금 이 밑바닥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건 이렇게 클 텐데 거기에 있는 곳의 위치가 0, 25고 층수가 얼마야? 층수를 이제 19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층에 그러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전혀 작아지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보다 보면 세로는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게 작아지니까 이 가로의 길이를 얼마라고 했냐면 33-z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로의 반지름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16으로 일정해요. 16으로.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은 자, 우리가 이제 Z가 그 이제 19층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19층이라 Z가 이제 20층일 때, Z가 21층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차례차례 올라가는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반복 명령, for 반복 명령인데 지금 우리는 이 한 줄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19층부터 시작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이걸 마도 만들어라. 19층일 때는 33에서 19를 빼면 이게 얼마가 돼? 반지름이 어렵네. 14가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로의 반지름은 14고 세로의 반지름은 이제 16이 되는 거예요. 그 20층일 때는 여기 33-z니까 여기 z가 지금 20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33-z가 우리 가로의 반지름 길이니까 그러면 이건 13이 될 거예요. 여기는 16으로 크고 여기는 10이고 뭐 16이고
자, 그래가지고 Z가 33층에 가면 어떻게? 33층에 가면 반지름이 가로의 반지름이 0이고 세로의 반지름이 16이네, 그죠? 자, 가로의 반지름이 0이란 뜻은 뭐냐면 바로 그 점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리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얼마까지 걸어지는 건데 이 점에서 떨어져 있는 점이 없다는 게 0이라는 건 그 점.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지붕 꼭대기는 바로 그게 고기가 가로는 0이고 세로가 16인 세로의 반지름이 위에 16개 아래에 16개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34층에서 어떻게 돼요? 34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가로의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가로의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이고 세로의 반지름이 16인데 우리는 반지름이 마이너스인 건 없어요. 음수니까. 물론 이제 고등수학에 가면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반지름은 0 이상의 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얘기는 34층 이상에는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는 33층까지만 만들고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저기 명령할 때 여기다가 미리 할 때 요 얘기 쓴 것이 33층보다 더 높은 층은 우리가 안 만든다는 얘기를 미리 여기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여기서 우리가 33층까지만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한 줄짜리 명령이 지붕 전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abstraction과 automation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이 지붕을 만든 곳에서 우리가 abstraction, 추상화,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에 이그젬플을 하나 보고 있는 거고 automation, 여기 안에 우리는 33-Z라고 하는 수식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지붕이 쭈르륵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역량을 강화하는 게 코딩 교육의 핵심인데 지금 여러분이 22번 코드에서 그런 것에 이그젬플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 이런 곳에 우리가 Z라든지 이런 어떤 변수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이제 마지막으로 26번, 27번은 이 뒤에 그 원형극장을 만들게 되는데 자, 원형극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그 하나의 이제 트릭을 좀 썼는데 원형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금 있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자, 이제 여기 원형극장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원을 하나 이것도 이제 1층부터 원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 원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26번에 의해서는 지금 051이니까 051이니까 약간 반지름이 여기쯤 중심이 여기쯤 될 거예요. 051이 051에서 자, 반지름이 45 플러스 Z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층에서는 반지름이 46이 되는 것이고 2층에서는 반지름이 45가 되는 것이고 3층에서는 반지름이 44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이거 좀 더 커져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제가 마이너스를 했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 47이 되고 반지름이 48이 되고 왜냐면 반지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면 층수에 따라 이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0번 블락으로 만들려고 0번 블락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 뭐야 거기를 다 뚫으라는 얘기거든요. 뚫으라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층수가 올라가면서 점점 원이 크니까 사실 옆에서 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우리는 시작한 것이 여기니까 이런 모양을 아예 그 아이스크림의 그 반쪽 정도 올라가는 걸 만들면서 이거 0으로 만들어라. 언제까지인데 8층 미만으로. 그 다음에 y가 양수인 곳으로. 그러니까 본래 그렇지 않으면 이 원이 이렇게 만들 텐데 y가 양보다 큰 곳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반원만 만들어지겠죠. 이 조건
and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영문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27번에 보게 되면 똑같은 곳인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반지름을 55로 해서 똑같은 조건이에요. 16번 블록, 이 저기 피라미드 사암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래는 이렇게 만들려면 저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운데 0번 블록으로 이걸 만들고 지금 만든 거는 이 나머지를 여기를 전부 이 나머지를 16번 블록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0번 블록을 안 만들었으면 이 안에까지도 다 저기 16번 블록 꽉 찰 텐데 우리가 이놈이 우선권으로 26번이 먼저 0번 블록이라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27번에서 16번 블록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도 이미 먼저 0으로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두입 명령은 반대예요. 두입 명령은 26번에서 0번 블록을 하더라도 27번에서 그 자리에다가 나 16번을 넣겠다면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조건제시법은 이게 리턴 명령으로 하는 것이다. 리턴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 26번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0번 블록. 그럼 뒤에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라고 펑션의 작동을 보게 되면 먼저 리턴하는 것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이제 코딩 언어, 창의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식을 써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은 변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써서 그다음에 수식을 쓰고 원이라든지 뭐 삼각형 이런 것들 해서 원형극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창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지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그것을 해서 정직권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다시 얘기지만 레고 블록만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만들 때 머리를 써야 돼요. 물론 모양은 투박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도 정직 구원 여기 구는 안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 나무를 심는다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데코레이션해서 나무를 심고 뭐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구도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 근데 원형극장을 보게 되면 여기 뒤에 그 원형극장이 이렇게 빵 뚫린 게 아니라 그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무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처럼 여기 보면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관객이 앉는 곳이고 무대가 있으니까 뭐 무대를 만들어도 좋고 여러분이 여기다 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좀 심어도 좋고 그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거로 해서 뭐 데코레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지붕도 좀 이렇게 사실 여기 보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모양이 완전히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등등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뭐 여기에 기둥을 많이 세우는 거는 뭐 그런 건 창의적인 게 아니지만 뭔가 등등 해서 좀 그런 모양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창의적으로 여러분이 뭐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올려서 남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이 그 비디오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뭐 코로나를 뚫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VR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것인데 그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물론 잘 만드는 학생들은 이미 이거 다 알아서 굉장히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이거 개념을 못 잡은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보고 잘할 수 있는 학생은 여기 있는 거 말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뭐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정직구원과 그 레고 가장 기본되는 두잇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 그 여기 오늘 이 동영상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래밍과 약간 다르게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다 MIT 수학자였던 페퍼트 교수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이 어떤 그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로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고 회사의 연구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레고랑 로고랑.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좀 재밌는 얘기지만 페퍼트 교수가 그 코딩 교육 때문에 베트남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거의 그 지적 활동을 못 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페퍼트는 키보드만 가지고 코딩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요새 뭐 생각해 보니까 마우스로 하는 게 좀 대중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우스 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게 스크래치예요. 키보드 갖고 만든 것은 이제 저기 로고였고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3차원 마인크래프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키보드를 가지고 물론 여러분 여기 마우스 갖고 하는 버전도 있어요. 근데 마우스 갖고 하는 버전이 오히려 더 명령만 쓰는데 더 어려워요. 이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앱스트랙션 짧게 쓰고 오토메이션에서 변수를 쓰고 막 이러는 것인데 마우스 가지고 하게 되면 괜히 블락만 커지고 예, 카톡으로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키보드만 쓰는 버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블락 버전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이폰이 맨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는 손에 잡혀야 된다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팀 쿡이 이제 크게 만들어서 뭐 그거는 저기 사실 화면이 큰 게 좋죠, 그죠? 그런 거지만 페블트가 왜 키보드만 쓰게 했느냐는 것은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가 생각하려면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남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어떤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키보드만 쓰게 한 것이지 뭐 그건 약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코딩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코딩을 배우느냐의 지향인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페퍼트예요.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윙이라는 사람이 앱스트랙션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2A, A자 글자 두 개로 이걸 정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명령을 만들고 우리가 추상적인 문제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짧은 명령으로 가장 압축된 명령으로 근데 오토메이션이 일어나도록 이런 어떤 것들을 익히는 게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래밍과 약간 달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그런 컴퓨터과 교수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새 인공지능 컴퓨팅은 수학과 논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썬 코딩은 대학교 와서 1학년 때 배워도 늦지 않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이 그런 수학적인 역량, 논리적인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특정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인공지능 언어일 땐 그래. 인공지능 분야엔 그래요. 뭐 인공지능 분야가 아닌 곳에는 뭐 수학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부분이 행렬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알고리즘 어떤 사고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그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수리 정보, 수학 정보를 지향하는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런 앱스트랙션과 오토메이션을 지향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지향하는 이런 레고 블락과 같은 코딩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재미있는 어떤 그런 과제를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해요. 수고하셨어요.